겨울철 기침의 특징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기침의 특징은 치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한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기가 부족하면 기를 보충해 줘야 되겠고, 신기가 부족하면 신기를 보충해 줘야 되겠고, 명문하가 쇠하면 명문하를 보충해 줘야 되겠고, 이게 이제 겨울철 기침의 치료입니다. 겨울철 기침의 특징이 있어요. 목을 긁는 듯한 기침, 또는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이런 기침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점액이 목에 걸려 있는 듯 간질한 그런 기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기침의 특징과 치료.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악화가 돼요. 아주 날씨가 내일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벌써 호흡기 계통이 가래가 조금씩 생기면서 좋지 않아져요. 그 다음에 진해 재료는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없어져요. 근데 약균 떨어지면 도로 그래요. 진해 재료 치료하기보다도 원인 치료를 해야죠. 어떻게? 체질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코가 길고 코가 크게 생겼으면 기가 부족한 거구나. 피부가 하얗고 이마에 주름이 있으면 선천적으로 폐가 허한 거구나. 뼈가 굵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면서 거칠으면 신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체질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기침의 치료법의 한방적인 치료법입니다. 침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정격, 신기가 부족할 경우에 그렇겠죠. 폐정격, 이거는 선천적으로 폐가 허하거나 기가 허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뜸뜨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폐유라고 그래가지고 등에 폐유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황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요 두 가지 혈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시면서 선천적으로 폐가 허하거나 신기가 부족해서 기침을 오래 하는 사람은 꾸준히 폐수나 고황소에 뜸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등에 있습니다. 등에. 그다음에 한약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몸이 찬 사람은 이중탕이라는 걸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가 길고 기가 부족한 사람 보증이기탕을 써야 되겠고요.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이런 사람은 십전대부탕이라는 걸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색가가 뭔지 아세요? 네, 호색가. 남자나 여자나 성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호색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경호골을 씁니다. 이 경호골을 썼는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더라.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기침의 예방법 및 섭생법. 평소에 기를 기르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운동을 통해서 하든지 또는 침을 통해서 하든지 뜸을 통해서 하든지 평소에 기를 보강하는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소에 기를 든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시키는 거죠. 또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너무 과로하면 안 돼요.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과로하는 거죠. 네, 충분한 밤잠. 잠은 충전입니다. 특히 세포에 노폐물이 낀 것을 이 잠을 통해서 노폐물을 씻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너무 추워도 기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방법이 되죠.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거 또는 과음, 이것은 다 겨울철 기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서는 풍부한 비타민C가 굉장히 좋죠. 이것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모과 생강차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배는 루테올린 성분의 항염 효과로 기침 가래를 안정시키고 해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꿀배찜이죠. 배를 안에를 이렇게 벗겨내고 거기다 꿀을 넣고 찌는 거예요. 도라지, 점막의 점액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가래를 삭히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실 도라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도라지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폐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폐, 고황수 이런 뜸 뜨고
폐전격 같은 걸 잘 맞습니다. 예, 모가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겨울철 기침은 체질에 맞게끔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겨울철 기침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네. 겨울이면 기침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폐기가 허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는 것은 풍조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풍조. 이 풍도 바람에 의한 건데요. 대개 풍조라는 것은 얼굴이 차티라든지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게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목에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할 경우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도 겨울철 기침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식사 후에 유난히 이물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네, 그건 몇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 기운이 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장 기운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삭혀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운이 떨어지면 식사 후에 목에 가래가 끼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음식을 먹은 것을 밑으로 끌어내려 줘서 신기가 든든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목에 가래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겨울 감기에 걸리면 땀을 쫙 빼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이게 옳은 치료 방법인가요, 박사님? 네,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땀을 뺀다는 것은 피부 호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왕 같은 약을 써서 피부 호흡을 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빼면은 진액이 새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빼긴 빼되 잠시 피부 호흡을 시킬 만큼만 하는 겁니다. 대개 따뜻한 데 들어가서 5분 정도 있는 것이 알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